자, 그래서 현대식 피시면 되고요. 오늘 할 거는 강남수의 새부터 자 22페이지 요거부터입니다. 오늘은 다섯 편 합니다. 다섯 편. 그래서 빨리 가보죠. 자, 처음에 새네요, 새. 자, 요거 새니까 대상이고요. 자, 그래서 대상의 의미를 찾으면 되는 식. 근데 요 시는 조금 까다로워요. 왜 까다롭냐면 시가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딱 한 두 가지 정도 해석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해석이 되게 많은 시예요. 좀 철학적인 시입니다. 네, 철학적이지 않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시는 특이하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연을 구분해 놨지요. 근데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처음에 화자를 찾아보시면 화자가 역시 없고요. 없는 상태. 거기에서 출발. 자, 대상을 찾아보시면 읽어보세요. 자, 하늘에 깔아놓은, 들어오세요. 네.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터나 속삭이듯 서거기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자, 대상은 바로 새. 자, 근데 새는 어디서 노래해요? 바람의 여울터. 여울터 뭔지 모르죠? 여울은 물살이 갑자기 빨리 흐르는 곳을 여울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람이 막 흘러가는 곳이겠죠? 그리고 나무의 그늘에서도 새는 어떤 존재? 노래하는 존재. 됐나요? 자, 그대로 정리해요. 자, 그것이 노래인 줄 모르면서. 그리고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르면서. 그러니까 새는 사랑을 노래하는 대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것이 그것인 줄 모르면서, 사랑인 줄 모르면서, 노래인 줄 모르면서, 그것을 하는 존재. 자, 두 부리를 서로의 죽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존재. 별 내용 없죠?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는요, 일부러 울어서 사랑을 노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인위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짝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역시 가식도 없는 존재. 사랑도 없고 가식도 없는 존재. 자, 여기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3번으로 가시면 3번은 포수는 자, 포수는 여기 좀 쓸게요. 자, 포수 뭔지 알아요? 포수 알아요? 자, 모를 것 같아요. 요즘 안 쓰는 말이어서. 포수 그냥 사냥꾼, 총 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죠. 그러니까 새를 납 이게 총알이겠죠. 그러면서 바로 새가 또 뭐라고요? 순수한 존재. 그 순수를 겨냥하지. 매양 항상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자, 포수가 쏘는 것은 진짜 새가 아니죠. 자, 뭐예요? 한 마리 피에 젖은 상한 새만 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시. 자, 그래서 조금 어렵죠? 그냥 그대로 가도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이 새를 그냥 간단하게 자연으로 보시면 돼요. 자연. 그러면 자연은 어떤 대상? 그 자체가 노래인지 사랑인지 모르면서도 그대로 존재하는 대상. 그렇죠? 그러면서 인위적이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고 순수한 바로 그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그럼 포수는요? 뭐 하는 거야? 얘를 파괴시키는 존재. 현대 문명, 물질 문명, 뭐 근대 문명, 그래서 이 문명의 파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납으로 파괴 행위를 하는 거야. 하지만 파괴할 수 있어요? 파괴할 수 없어. 자연의 전체는 그 순수한 속성은 범접할 수 없어요. 얘가 파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피상적인 피에 젖은 한 마리 새 그 부분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얘를 자연이 아니라 어떤 진리로 보는 것도 일반적이거든요. 참된 진리로. 그러니까 진리는요. 그 자체로 인위적이지 않고 순수하고 그리고 가식이 없는. 자 그러면 포수는 또 이제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진리에 대한 탐구자. 그리고 이 납은 그것을 탐구하는 탐구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진리에 다가서고 탐구하잖아요. 그 순수한 그 지식을, 순수한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식은, 진리는 너무 순수해가지고요. 손 대는 순간, 우리가 해석하려는 순간 의미가 바뀔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적당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문적인 영역에서 사회주의가 있어. 사회주의가 있었다. 이 사회주의 마르크스가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어떤 이념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이념이었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같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이상적인 이념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탐닉했죠. 탐구했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놈들이 나타나요? 레닌, 스탈린 이런 애들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걸 이용해서 공산주의를 만들죠. 그래서 순수한 학문들은 그 학문이라고 하기보다 개념들, 이념들은요. 손을 대는 순간 그것을 의미를 알려고 탐구하는 순간 그것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진리에는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시나요? 조금 어려운 시예요. 자, 그래서 거기 아래쪽 보시면 순수한 삶의 추구와 그리고 현대 문명의 폭력성 비판. 그래서 첫 번째 해석으로 주제를 잡은 거예요. 자, 그리고 새의 속성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시어는 근데 너무 많아서 그거는 뭐 이렇게 뜻을 만들지 않고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 그 2번에 다 들어가 있죠. 2연에 자 그리고 인간의 자기성과 비정함을 형상화한 시구는 바로 한덩이 나무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 여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시 성북동 비둘기입니다. 공부 세네. 성북동 비둘기. 성북동 아세요? 성북동? 성북동이 지금 요즘은 엄청 부촌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좀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전원주택 막 80평짜리, 100평짜리 이런 전원주택 있는데요. 서울인데. 근데 이제 옛날에 과거에는 이 성북동이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설 달밤에 이 성북동이 배경이거든요. 완전 시골이에요. 도심에서 좀 떨어진. 그래서 도시 외곽 쪽이었었어요. 그래서 앉으세요. 여기에 옛날에는 사람이 뜸은 손구역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1960년대 말, 70년대 그때쯤이에요. 근데 요 시가 69년에 쓰여졌으니까 60년대 말이 되겠네요. 그때 이제 채석장이 들어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살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현재는 부촌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채석장이 생기던 때에 그때 이야기를 하는 시가 요 성북동 PD. 자, 그래서 또 보시면 화자가 안 보이죠? 화자가 없는 상태에서 또 갑니다. 자, 보시면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깁니다. 자, 성북동에 뭐가 생겼어요? 번지가 생기면서. 자,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 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북동에 살던 비둘기들은 번지가 사라졌네요. 번지가 생기면서. 자, 두 개의 시어가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 거 보이세요? 자, 요게 특이한 시거든요. 요 시가 나오면 반드시 요거 물어봐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북동에 번지가 생겨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주소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 문명이 들어설기 시작하면서 바로 성북동의 비둘기의 번지, 결국 얘네들의 터전이 사라진 거죠. 즉, 자연이 파괴되는 거예요.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지는 사실 부정적이겠죠. 긍정적이겠죠. 자, 되셨나요? 자, 그래서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누가? 비둘기가. 그러니까 이 산울림이 비둘기를 PAP네요. 부정적이네. 그리고
가슴에 금이 같다. 그래도 성북동의 비둘기는 하나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돕는다. 왜? 평화의새니까요. 자,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 자, 그래서 역시 채석장의 포성. 그래서 포약 소리죠? 그래서 돌 깨는 소리예요. 역시 비둘기에게 부정적인 주제. 자,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곡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낀다. 어디에 대한 향수겠어요? 이런 것들 속에서 바로 옛날 과거에 대한 과거 자연에 대한 향수에 빠지게 되죠. 향수도 써볼까? 향수는 그리움인 거 아시죠? 자,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그래서 이게 그리움이 묻어나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 그래서 원래 비둘기는 뭐였다고요? 사랑과 평화의 새였어요. 언제요? 과거죠? 바로 채석장이 있기 전. 근데 이제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어요? 채석장 때문에 이제는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뭐가 됐어요? 쫓기는 새가 됩니다. 이렇게 돼버렸죠. 무엇 때문에? 바로 번지가 생깁니다. 바로 현대 문명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연을 파괴하는 현대 문명,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이 있는 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주제 가보죠. 자,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상실하는 역시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자, 1행, 2행의 번지가 각각 의미하는 거 여기 써있네. 문명하고 자연 이렇게 써놓읍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시예요. 같은 시어지만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자, 그리고 인간 문명의 파괴적인 속성을 형성하는 식으로. 어디겠어요? 채석장 포성. 요게 되겠죠? 자, 그리고 상황에 따른 묘사보다는 서술이 중심이 된 년은 당연히 3년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는 목계장. 단편이라서 좀 빨리 됩니다. 자, 이 목계장터는 제목의 의미가 장터 이름이요. 시장 이름이요. 목계가 지명이고요. 거기에 장터, 그래서 전통장. 목계장. 자, 화자를 찾아보시면 화자가 바로 있죠? 바로 가시면 돼요. 자,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고. 자, 하늘은 날더러 뭐라고요? 구름이 되라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고. 자, 바람과 구름의 공통점 있지 않나요? 공통점 느꼈어요? 잘 모르겠으면 다음부터. 자, 청룡, 흑룡, 흩어져 비개인 나루. 잡초나 일개우는 잠바람 같은 거. 근데 이따가 잡초는 설명할 거라 잡초는 살짝 빼놓고요. 잡초나 일개우는 잠바람이 되라고 하네. 자, 백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아흘의 나을 찾아가 밥값은 파는 가을 볕도 서러운 박물장수로 내라네. 자, 박물장수 아시나요? 뭔지? 박물장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을 박물장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혹시 또 이거 당연히 불판에서 작가분은 뭐냐면요. 작가분은 이 분, 여자들 얼굴에 바르는 분 화장품이에요. 근데 화장품인데 박 씨가 만든 화장품이 최고다 그래서 박가분. 네, 옛날에 되게 유명한 상표예요. 박가분. 박 씨가 만든 화장품.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하늘이 구름이 되라고, 뭐 땅이 바람이 되라고, 그리고 또 서러운 박물 장소, 가까운 산은 박물 장소 되라고 했죠? 자, 얘네들 공통점 있죠? 어떤 공통점 있어요? 자, 그렇죠. 떠돌아다니죠.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당랑, 유랑 혹은 떠돌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화자의 정서는 어때요? 서러운 박물 장소라고 했으니까 서러움이 들어가 있네. 투영되네. 그치?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사는 날더러 들꽃이 되라고. 이번에 또 들꽃이 되라고요. 들꽃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묶이나요? 안 묶이지 않아요? 들꽃은 방랑의 이미지가 없네. 그치? 자, 그리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네. 잔돌. 오히려 저쪽으로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세트로 이쪽 세트, 이쪽 세트 이렇게 나눠주죠. 그러면 들꽃과 잔돌이 가지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얘는 방랑, 유랑 이게 아니라 정착의 이미지. 자, 그러니까 사실 시가 끝났긴 했거든요. 왜냐면 화자는 뭐 하고 있어요? 방랑의 삶과 정착의 삶 사이에서 뭐 하고 있어? 갈등하고 있는 거야, 갈등. 왜 이렇게 갈등하냐면요. 우리 전통 사회는 기본적으로 강랑, 유랑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생각해. 왜 그러냐면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요. 농경 사회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떠돌아요? 땅이 없고 정착하지 못한 사람. 대부분 다 자기 땅 가지고 농사 짓고 사는데 땅이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나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방랑의 삶, 떠돌이의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역마살이라는 이야기? 역마살? 그래서 역마살이 뭐냐면 이게 사주에 안 들어온 게 있으면 살이라고 불러요. 살. 그래서 뭐 도화살, 보란살, 뭐 역진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역마살은 뭐냐면 역마와 같은 삶을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역마가 뭐냐? 그 암행어사 출두할 때 그 마표 보신 적 있죠? 말이 몇 마리 있는지 알아요? 암행어사 마표는 네 마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개수만큼 역에서 말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한 마리 그려져 있으면 말을 한 마리 빌려서 얘 타고 가는 거야. 그래서 다음 역 가서 또 말 한 마리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가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마는 어떤 삶을 살겠어? 한 곳에 있겠어요? 계속 옮겨 다니겠지. 그래서 그런 삶을 산다. 떠돌이 삶을 산다고. 그래서 떠돌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왜? 농경사회겠지. 그래서 화자는 뭐요? 자, 방랑과 유랑과 정착의 삼사에서 갈등하는 거. 우리 전통적인 정서예요. 자, 그래서 잔돌이 되려고 해요. 자, 산설이가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을 묻고. 자, 들꽃으로 살다가 산설이가 맵차하면 당연히 산설이 뭐겠어요? 시령 고난이죠? 풀 속에 얼굴을 묻고요. 그리고 물려울 모질거든. 물려울 아까 했죠. 물려울이 모질거든 뭐 하라고요? 바위 뒤에 붙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련 고난일 텐데 시련 고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시련 고난에 맞서라고요? 아니죠. 잠깐 피하라고. 피해서 풀 속에 얼굴을 묻고 그리고 큰 존재 바위 옆에 붙어서 그거를 피하는 존재. 그러니까 뭐 되라고요? 그냥 소시민으로 정착하라고요. 자, 그래서 민물새우 끊어놓는 토방툇마루 석삼년에 한 일회쯤 7일쯤 천치 바보로 변해 짐부리고 앉아시는 떠돌이가 되라네. 그래서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그리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라고요? 자, 방랑과 유랑의 삶과 그리고 소시민으로 정착하는 삶 사이에서 고민, 갈등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볼 수 있어요. 요 화자를 지금은
이제 떠돌이로 봤는데 여기에서 시인 자신으로도 볼 수 있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유랑시인이야, 방랑시인이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자, 나는 뭐 하는 사람? 이 잡초를 일깨우는 잠바람이 되고 싶어요. 이 잡초는 뭐겠어? 민중인 거예요. 민중을 일깨우고 올바른 내용의 시를 쓰는 그런 시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시인으로서의 삶과 그리고 시련 고난이 오면 거기에 맞서지 말고 뭐하는? 잠깐 피하는 그냥 그런 평범한 삶. 그 사회에서 고민 갈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신으로 대입하는. 그래서 민중을 일깨우는 삶과 그리고 그냥 시대에 환승한 그런 삶 사이에서 갈등.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되셨나요? 자, 그래서 주제부터 해볼까요? 자, 소외된 시인의 고뇌와 고통.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정착과 유랑 사이의 갈등.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1번 정착하여 살아가는 민중의 억눌린 모습을 비유적으로 형상한 시어는 저기죠. 산설이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을 묻고 물결 모두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니. 자, 그리고 장돌뱅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을 장돌뱅이라고 합니다. 장돌뱅이로 또 돌아다니며 민중의 애환을 함께 나누는 삶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한 식. 자, 잡초나 일깨우는 잔말. 이게 되겠죠. 자, 괜찮은 시간대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설일, 김남조의 설일문. 요 설일은 조금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자, 일단 김남조 시인은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 이분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시를 주로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시는 기독교적 사상으로 읽어주시면은 좀 도움이 돼요.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가볼게요. 자, 설일은 뭔지 잘 모를 텐데 눈설자의 날일자. 눈 내리는 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설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설날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설날에 뭐 하죠? 설날에 뭐예요? 떡국 먹어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뭐 하죠? 설날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거 없어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나요? 설날에 개인적으로 대부분 목표 세우지 않나요? 목표? 올해는 꼭 살을 빼겠어. 이러면서 작심 3일. 저 같은 경우는 작심 3시간인데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와구와구 먹고 있죠. 자, 그래서 설날에 다짐하는 시.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화자를 보시면 화자 나옵니다. 그치? 거기서 봐요. 자, 겨울나무와 바람. 자,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의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돼. 자, 화자는 뭐 보고 있어요? 겨울 나무 보고 있고. 그리고 겨울나무에 부는 바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쵸? 자,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서?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자, 공간학적 침상 쓰인 거 보이세요? 공간학적이거든요. 자, 바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촉각적이잖아. 그런데 머리채 긴 바람이라고 표현했으니 촉각을 어떻게 했어? 시각화했네. 그치? 자, 그래서 촉각의 시각화, 공간학적 심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자는 겨울나무와 바람을 보면서 뭘 느꼈어요?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쓸쓸한 존재 겨울나무와 쓸쓸한 겨울바람이 혼자 있으면 혼자인데 같이 있으니까 야 쟤네들도 혼자가 아니네 이렇게 느낀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연에서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도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 생각해봐요.
이런 말 누가 할까요? 나 혼자 아니야. 이런 거. 아싸가 할까요? 인싸가 할까요? 아싸가 하죠. 그렇잖아요? 야, 나 친구 많아. 이런 얘기 누가 해요? 친구 없는 사람이 해요. 네. 네. 친구 많으면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혼자가 아니고 외롭지 않은 사람은 나 혼자 아니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현재 지금 되게 외롭고 고독한 상황인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자,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는 날. 하늘만은 함께 있어주지 않는. 자, 혼자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늘이 같이 해주니까. 거봐요. 왕따 맞죠? 자, 이 하늘은 아까 이해했죠. 기독교적 가치관을 읽어주시면 된다고. 하나님이 같이 해주니까 나는 혼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이렇게 다짐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여기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쯤에 어디쯤 사랑도 매양 항상 섭리의 장을밭에 어디쯤. 자, 그래서 화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삶이고요. 그리고 사람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표현이 되게 어려워요. 자, 삶은 뭐라고 했죠? 은총의 돌층계라고 했어요. 돌계단. 그리고 사랑은 뭐라고? 섭리의 자갈밭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삶을 살아가는 건요.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계단이 아니죠. 돌층계잖아. 그래서 되게 막 불규칙한 막 이런 게 있는 게 그런 돌계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올라가면 뭘 받아요? 신의 은총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삶이 어려운 이유, 힘든 이유는 뭐냐면요. 어디쯤, 여기에 어디쯤에 서 있는지, 몇 계단을 올라왔는지, 또 몇 계단이 남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다 올라오면 은총을 받는데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주제의 계단은 또 어때요? 규칙적이지 않아요. 어떤 계단은 밧줄을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어떤 계단은 올라가다 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계단은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계단처럼 느껴져요. 그런 돌계단이에요. 그래서 삶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여기에서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자, 그리고 사랑도 섭리의 자갈밭에 어디쯤이거든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자, 큰 자갈밭이 있어요. 섭리의 자갈밭이에요. 섭리의 자갈. 자, 깨달음의 자갈밭이. 근데 역시 뭐라고? 나 어디쯤에 서 있는 거야. 도대체 입구가 어디였는지, 출구가 어딘지, 내가 얼마큼 나가야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주제에 걷기는 편한가요? 자갈밭이 너무 힘들어요.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어. 왜? 나갔는데 그만두는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삶과 사랑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이적진, 이적진이 이제 여태까지 이런 뜻이거든요. 여태까지는 말로써 풀던 마음. 자, 여태까지 이렇게 삶이 사랑이 나를 힘들게 하면 아우 힘들어. 아우 못 살겠어. 아 죽을 것 같아. 아 그만 살까? 그만 할까? 그리고 욕하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없이 사귀고. 자, 이제부터 뭐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얼마 더 너그러져 이 생명을 살자. 그러니까 너그럽게 생각. 자,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송한 추견이라고 알고 한 세상을 위해 황송한 추견. 그러니까 나한테 황송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자. 자, 이렇게 뭐해서 다짐했어. 새해 첫날에. 삶이 사랑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닌 거. 그러니까 이런 삶의 자세로 살자.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결론이 나와요. 그랬더니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자, 승천한 눈물들이. 이게 새의 눈시울이겠죠? 눈물이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땅 위에 떨구는 백설을 담고. 이 백설이 뭐예요? 순수해요. 그러니까 나의 슬픔이 하늘로 올라가. 뭐 됐어요? 하늘로 승천해서 승화가 돼서 뭐가 됐나요? 하얀 눈이 돼서 순수의 얼음꽃이 돼서. 자, 그러니까 나의 슬픔이 뭐됨을 느낀다? 다 정화되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지. 자, 어렵지 않죠? 자, 주제로 갑시다. 주제는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 될 거야. 평통한 축복이야. 네. 네, 이제 그 다짐하는 시예요. 자, 그리고 3년의 화장을 겪고 있는 삶의 괴로움을 형상화한 시어는 바로 요거죠. 은총의 돌층에 섭리의 장을 밭에 어디쯤이죠. 자, 그리고 하루 안에 들어가려는 말은 겨울로 하면 바람은 같이 하니까 혼자가 아니죠? 그리고 나도 하늘이 같이 하니까 혼자가 아니네요. 하늘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김남조 시 중에 조금 많이 어려운 많이 어려운 겨울바다라는 친구. 이게 조금 어려워요. 자, 겨울 의미가 모호합니다. 어려워요. 근데 이 시가 어려운 이유는 이 겨울바다라는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겨울바다라는 공간이 의미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상징적인 시어들이 좀 많이 쓰여갖고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우리는 라인 따라가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화자 찾아보시면 화자는 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볼게요. 자, 화자는 어디 갔나요? 겨울바다에 카보았지. 겨울바다에 갔어. 겨울바다에 카보았지.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 죽고 없었네. 자, 내가 보고 싶었던 미지의 새는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당연히 내가 보고 싶었으니까 긍정적인 대상이 되겠죠? 근데 걔네들이 다 죽고 없었어. 그러면 겨울바다는 긍정, 부정? 부정적인 공간이 되죠. 얘네들이 다 죽고 사라진, 그러니까 여기는 소멸의 공간을. 자, 그리고 그 다음도 보시면 그대의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 해풍의 그 진실마저 눈물저 얼어버리고 뭐가? 겨울바다다. 그러니까 그대 생각도 못하게 만드는 곳. 바로 그것이 겨울바다죠. 모든 걸 다 얼려버리고 그 진실마저 얼려버리는 곳. 그래서 소멸의 공간으로서의 겨울바다. 자, 거기서 난 뭘 느껴요? 자, 허무의 불, 물 이랑위에 불 붙어 있어. 자, 그래서 뭐를 느꼈어요? 얘네들이 결여가 됐으니까 허무의 불이라고. 물이랑 위에 불 붙어 있다. 자, 물 위에 불이 붙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은 일단 역설적이네요. 자, 역설이 걸렸다는 얘기는 허무의 불이 뭔가 중요한 이미지를 가질 거야. 근데 당연히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 거겠죠. 허무한 걸 불로 표현한 거겠지. 자, 그러면서 화자 다시 나를 가르친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끄덕이며 겨울바다에 섰소네. 자, 겨울바다의 의미가 다시 바뀌어요. 자, 겨울바다에서 나는 뭐 했어요? 나를 가르친 건 시간. 그래서 끄덕이며 끄덕이며 겨울바다에 섰소네.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시간에 대해서 공감하는 공간이 공감의 공간 혹은 깨달음의 공간. 자, 그래서 남은 날은 적지만 기도를 끝낸다.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그래서 겨울바다에서 뭐예요?
기도가 끝난 다음 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 다녀보시는 분들은 아시지 않나? 요 멘트 되게 많이 하시지 않나요?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권사님이나 집사님 기도하실 때 되게 많이 쓰는 멘트세요. 그래서 자, 일단 생각해 보시면 자, 기도는 언제예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을 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끝냈어. 그러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다 끝났잖아. 그런데 다시 또 기도를 해. 더 뜨거운 기도.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삶에 더 큰 의지를 갖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날은 자, 그래서 다시 또 겨울바다에 가죠. 화자의 위치는 바뀌지 않아요. 원래 있는 공간의 의미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겨울바다에 가 보았지.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처음에는 허무의 불이 물 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죠? 근데 여기에선 이제 뭘 느껴요?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다.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겨울바다는 결국 어떤 재생의 공간 혹은 의지의 공간 이렇게 의미가 바뀌어요. 자, 그래서 조금 많이 어려울 텐데 이 시가 뭘 말하는지 다시 한번 이제 빈칸들을 한번 채워볼게요.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겨울 바다에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연해서 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대 생각이 나.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안 좋고 우울한 일이 있고 그러면 왠지 바다 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바다를 보고 그러면 마음이 좀 위로되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왠지 사람들은 우울한 일 있으면 떠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겨울바다를 간 거예요. 야, 다 잊자. 다 까먹자. 괜찮아. 이러면서 바다를 간 거야. 그래서 바다에 가서 도착해서 딱 내렸는데 어때요?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너무 추워갖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어. 오히려 후회스러운 거야. 아, 내가 여기 왜 왔지? 아, 너무 추운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추위에 내가 익숙해진 거지. 추위에 익숙해지면서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고통받는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본 거죠. 자, 그랬더니 어때요? 마음이 좀 이제 풀려지는 걸 느껴지고 아마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라 기도도 많이 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줬었어. 그것처럼 나도 잘 어루만져 줄 거야. 이렇게 느낀 걸 시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 그래서 화자는 겨울바다에 갔어요. 자, 미지의 새, 그대의 생각 이런 것들 다 없어지는 소멸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소멸의 공간에서 내가 느끼는 정서를 허무의 불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자의 정서지. 특히 이제 물 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네. 그러면 물 이랑이 이거잖아요. 하루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불이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 거지. 나의 허무함의 정서가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바다를 바라봤을 때 바다가 허무의 공간으로만 보였어. 자, 그러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나를 가르친 건 시간이었어. 그러니까 나의 고민에 대해서 서서히 공감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의지를 다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그렇게 다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불들은 온데 같은 데 없이 사라지고요. 허무한 거는 사라지고 뭐라고요? 인고의 물, 인고의 물 이거는 인고가 뭐예요? 인내하는 거, 참아내는 거 그런 것이 수심의 기둥을 이루고 있어요. 물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어. 무슨 얘기야?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게 됐다. 그래서 나의 극복의 의지를 가지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어렵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빈칸 채우고 끝합시다. 자, 그래서 주제는 삶의 고통 혹은 절망 아니면
뭐 그 정도 쓰시면 되겠네요. 극복의 의미. 자, 그리고 이 시에서 삶에 대한 화제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1년, 2년, 3년, 4년이겠죠? 언제나 나를 가르친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별바다에 썼어. 자, 그리고 화자가 소망하는 삶의 자세는 그 다음이죠.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3번 삶의 허물을 극복하려는 자세를 형성하는 시구는 바로 마지막이겠죠.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